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두 번째 강의 개념화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죠.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쪽에 있고요. 우리 이제 논술 천재에 있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문제를 풀면서 심화시켜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쪽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논술 천재는 이 제시문을 다 넣어 두지는 않았죠. 그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논술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할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제시문들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개념화를 딱 하셔야 되는데 개념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최고 상위 개념이 뭘까요? 최고 상위 개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 과목입니다. 즉 어떤 주제에 관해서 교과서의 각각의 과목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최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보면 이건 고대에서 기출된 문제죠. 그죠? 가나다라에 나타난 알을 각각 개념화하시오. 논술 천재에도 제시문 2개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 제시문은 어때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알을 개념화라고 했으니까 땡땡땡의 암. 자, 과학적 암.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지식을 추구한다. 그럼 믿을 만한 지식, 과학이란 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이 과학은 뭘 가리키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세계는 모든 복잡성이 분해되는 단순화된 세계다. 이것을 수학하라도 할 것이지만 나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어때요? 과학은 뭘 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분해하고 인간이 이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분석이죠, 분석. 그러면 어떤 알미예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분해시키는 알미네. 무슨 알미요? 분석적 알무로 개념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에서는 과학적 알미라고 해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건 분석적 알미입니다. 분석적 알. 그래서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본 전제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석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분석해요? 분석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통해서 구별되는 어떤 것들을 개념화한다라는 걸 뜻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논술에도 자주 나왔지만 무지개가 우리는 7가지 색깔로 알고 있잖아. 그죠? 실제로 보면 무지개는 7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선으로 되어 있지 7개 아니에요. 근데 어떤 민족은 3개로, 어떤 민족은 12개로 구분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무지개로. 우리의 언어가 어때? 그 대상을 7개로, 3개로 혹은 12개로 규정하는 거예요. 결국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어화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개념적 작업이에요. 이때까지 개념화되지 않았던 어떤 물질, 분자, 들을 언어적으로 개념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는 분석적 알미입니다. 자, 나는요 섹스투스에게 친절, 부성애로 다스려진 가정. 자, 요거는 개념적 사고에서 제가 설명을 꼼꼼히 했었죠. 어떤 친절, X1, 가정의 부성애로 다스려진 가정, 자연에 순응하는 사상, X3, 근엄함, X4, 그렇죠. X1, X2, X3, X4를 쭉 다 묶을 수 있는 개념 뭐죠? 어떤 윤리적 암, 그죠? 도덕적 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알미죠, 그죠? 사회적 암, 이런 식으로 가는 분석적 암, 나는 사회적 암, 즉 제시문들에 들어있는 X1, X2 요소들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첫째, 제시문 안에서 찾고요. 못 찾겠어. 그럼 어디서 찾아라? 못 찾겠어?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는요, 공자가 말했다. 자활, 유, 해여, 지지, 호.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그죠? 유명한 구절이죠. 공자가 말했다. 유야, 내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요 연습 문제를 제가 뭐 학생들한테 자주 풀리는데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다를 한 번에 개념화하는 학생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대략 한 1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와 같은 이렇게 동양 고전이 나오면 동양 고전은 항상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일반화해 주셔야 돼요.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수능 공부 하잖아요. 뭘 알고 뭘 몰라요? 잘 모르죠? 2등급에서 1등급을, 안정적인 1등급을 못 가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어지간한 건 다 공부가 되어 있거든요. 공부가 되어 있는데 왜 1등급을 못 받냐? 조금이라도 한번 봤으면 안다라고 착각을 해. 조금이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자는 어떻게 하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 내가 이게 알지 못하는 건가 아는 건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르는 것도,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죠? 우리 각하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어떻죠? 다 아는 척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고 한 50이 되잖아요. 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 데가 이제 입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꼰대적 기질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에서 나타나는 알문, 나를 살피는 어떤 성찰적인 암, 반성적인 암. 그죠? 뭔가 영어로 쓰면 뭔가 메타적인, 알을 조금 넘어서는 암, 메타적인 암.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다. 어때요? 나 자신이 진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알미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찰적 암, 반성적 암, 메타적 암 뭐 이런 걸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개념화를 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암,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도 돼요. 그래서 개념화는 단어로 하거나 단어가 안 되면 구로 하거나 구로 안 되면 문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라는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로마 가면 실제로 아직까지 이 도로가 있어서 이제 이게 문화재니까, 그죠? 개발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박정희가 다 때려 부쉈죠? 그래서 사실 참 저는 박정희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정서입니다. 이걸 싸그리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할 때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전통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 있지. 김치 먹는 거? 그게 뭔 전통이에요? 김치도 조선시대에 들어온 건데. 자, 어찌됐건 간에, 자, 라를 보면 도로의 어떤 영분성은 20세기, 로마가 언제예요? 기원전 4세기잖아. 지금 봐봐, 20세기에 걸쳐서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의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배수구를 만들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모래와 자갈을 잘게 부순 도랑들로 채웠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알미죠. 어떤 기술적 암, 공학적 암, 실용적 암, 이런 말들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럼? 그래서 기술적 암, 공학적 암, 실용적 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죠? 공자는 성찰적 암, 반성적 암, 메타적 암,
메타적인 것이 뭐 철학이 기본적으로 메타적이죠.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을 뭐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잘 뭐 이렇게 구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단어로 딱 안 떨어지는 친구들은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암, 이런 식으로 구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개념한다라는 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쓰면 다 정답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자, 앞에 거는 고려대 문제고요. 요거는, 서강대 문제네요. 가나다에 나타난 인간관을 인간관을, 어떠한 인간관이 나타난다. 자, 가는요. 자, 이렇게 논술에서 제시문이 나올 때 성경, 뭔가 이렇게 출전이 나오죠. 출전이 나올 때는 출전이 조금 힌트가 됩니다. 알겠죠? 출전이 힌트가 됩니다. 성경. 어떤 인간관이에요? 종교적 인간관이겠지. 뭘 어렵게 생각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출전이 하나의 힌트가 되니까 출전을 힌트로 생각하고 그냥 글을 쓰셔도 됩니다. 중간 좀 쓸까요? 그죠? 뭐 애매하니까 종교적 인간관. 뭐 이런 식으로. 인간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잖아요. 인간을, 어떤 사람은 인간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로서의 인간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심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봅니다. 인간이라는 이런 상이 있으면 모두 다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물리적 어떤 작동 기계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떻게 만들었죠? 인간을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뭔가 만들어낸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나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내가 1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기계다. 기계적 인간관, 과학적 인간관, 생물학적 인간관이네요.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인간관, 생물학적 인간관. 자,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개념화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나다가 나오면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시키든 시키지 않든 어떻게 하라고? 단어로 정확하게 규정하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는요, 인간은, 아니,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써놨잖아. 그럼 뭐 딱, 윤리적 인간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인간의 기능은 어떤 종류의 생이다. 이 생은 이성적 원리를 내포하는 정신활동 내지 행위이며, 훌륭한 사람의 기능이란 이러한 활동 내지 행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인간관, 그 핵심은 이성이네. 이성적 인간관. 이성의 핵심은 뭐예요? 정신활동이네. 정신적 인간관. 이런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또 어떠한 행동이나 거기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 잘 수행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선이란 결국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덕이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여기는 가치 기준이라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 혹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도와 덕은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기준 혹은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잘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그죠? 그리고 덕이란 하나 이상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에 일치하는 정신활동, 이것이 선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온 생애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뭐 윤리적 인간관, 그죠? 이성적, 정신적 인간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개념화한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제시문을 대표하는 이 제시문이 바로 이거예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다를 언급한다라고 하면 가에는 종교적 인간관이 나타난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채점자는 뭘 보고 싶어해?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시문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 얘 잘 이해했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텍스트에 대한 개념화. 자, 개념이 안 되면 짧은 구가 안 되면 문장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들이미는, 해석하는 어떤 연습들을 보여주셔야만 대학은 이 학생이 독해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서강대 문제네요. 자, 문화 소비. 자, 가나다의 학자가 논제해 봅시다. 가나다의 학자가 말하는 문화 소비를 개념화하라. 문화 소비, 문화를 소비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유, 이거 문제 되게 많네요. 제가 많이도 넣어놨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개념화하는 부분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다라는 전제에 독해를 이렇게 꼼꼼히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니까. 문화 소비죠. 문화 소비. 문화 소비라는 건 뭔가 이 각각의 문화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 걸 딱 개념화해야지. 그죠? 가에서는요. 문화 소비.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화, 그죠? 상품, 이런 것들을,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거죠. 문화 소비는. 그럼 문화 소비가 왜 일어나는가? 이걸 정확히 밝혀야 되겠네요. 가에서는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가에서는요. A 학자는 계급 간의 문화 상품 소비 방식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계급 간의 차이네요. 계급에 따른 문화 소비. 이렇게 개념하면 됩니다. 계급에 따른 아니면 문화 소비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에 따른, 그래서 문화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가, 즉 문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개개인이 속속된 사회 계급의 구조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의 소비 패턴과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계급에 따른 문화 소비,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급의 속성에 따라서 문화 소비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입니다. 나에서의 문화 소비는 어떤 거죠? 후기 산업 사회의 어떤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에 따르면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의 거대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뭘 질러요? 막 광고하고 사람들이 막 땡겨 하는 거, 그리고 유행 타는 걸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따른 문화 소비, 이런 식으로 개념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에 따른 문화 소비는 왜 발생하게 되죠? 왜 발생하게 되죠?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문화 자본들이 팽창하면서 유통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 이민을 포함한 이런 인적 교류, 그래서 글로벌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적 소비의 동질화, 즉 이질성, 문화적 소비의 이질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프랑스에서 개봉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세계화에 따른 문화 소비,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를 보겠습니다. 시의 생활 수준, 생활 양식, 다원화, 계급의식, 개인주의와 추세. 그래서 문화의 다양화시킨다. 개인의 소득 증가와 이런 상황에서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문화 소비의 다양화란 개인이 소비하는 문화 소비의 종류가 증가되는 한편 동일한 문화 상품의 범주 내에서 개별화로 더욱 세분화된 문화 소비가 활성화 된다. 오늘날로 하면 롱테일 현상이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요거는 문화 상품, 개인주의적 문화 소비. 그죠? 개인화된 문화 소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양한 탈중심화된 문화 소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면 다 어떤 식으로든 개념화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화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 대학이 묻건 묻지 않건 개념화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가나다를 개념화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문화 소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화 소비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논제 주어가, 그 개념이 주어졌으면 이 개념에 해당되는 걸 딱 찾아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요거는 제가 논술 천재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자,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한쪽의 이익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든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 이런 사회가 정의롭지 않겠니? 자, 이거는 정의를 혹은 평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뭔가 절대적 평등. 누구나 다 이렇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나는요. 아니야, 재능이 다르잖아. 개인 차를 무시하고 획일하는 것은 잘못이야. 따라서 업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야. 이건 뭐죠? 상대적 평등이네요. C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환경 때문에 업적을 이룰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지. 업적이나 결과만을 따지지 않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존의 환경적 불평등을 고려하거나 제거해 줘야 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 놓고 동일한 출발선에 동일한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람직한 거야. 이건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제시문이 나오면 그 제시문을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형태로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화 연습은 아주 중요하고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되고, 요거 개념화 연습이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대학을 합격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시문을 개념화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딴 것도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가를 참고해서 나를 비판하라. 가에서 무엇을 참고할 건지 개념화가 안 되는데 뭘 해. 나에서 비판해야 될 대상이 개념화가 안 되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 개념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개념화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6번부터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문의사항은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개념화 연습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